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자, 오늘 장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장가가 1,197원이었고 현재 1,195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 선에서만 마감돼도 12월의 고점을 넘어서는 원화 약세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156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4일 이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저점 구간을 탈출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온도차가 좀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종 코로나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보면 좀 번진 게 아닐까 지금 현재 예측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 특히나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이후에 또 이제 그 인적 왕래를 현재 그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좀 질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그 2월 9일까지 춘절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열리지 못했던 주식시장도 오늘 사건 이후로 오늘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 열리자마자 그동안의 하락세를 모두 이제 반영을 하면서 상해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73%로 오늘 시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오늘 중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는 이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예측했던 범주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자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국의 레버리지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 규모 대비해서 이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칭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대응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마음도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그다음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이슈가 얼마나 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도 굉장히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특히나 2015년도에 그 메르스 사태 때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전파를 시킨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당시에 그 이제 우리가 마스크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회사들 주식을 한번 쳐다본다라면은 한 달이 채 안 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스크 회사들은 2주, 그 다음에 이제 백신과 관련된 회사들은 3주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주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뛰어들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국내 시장의 이런 변동성 자체 또는 모멘텀 자체에 좀 의문점을 표하시는 이제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럼 국내 경기와는 좀 상관없는 종목들을 좀 한번 좀 쳐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300달러를 돌파했다, 400달러를 돌파했다, 또 5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이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테슬라가 상승할 때 센트럴 모텍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우리가 그 타고 있는 자동차를 떠봤을 때 하부에 있는 그
가장 좀 튼튼한 부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컨트롤 암을 이제 그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감에 따라서 또 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센트럴 모텍이 되겠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신다라면 국내 시장의 변동성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도 이제 이렇게 점 상한가를 2번이나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간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로 대세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렇게 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동사의 주식 내일 만약에 좀 눌려주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36,000원대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을 매수 시점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단기적인 좀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4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3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의 수익 기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은 코로나 발생지 근처에 중국 내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의 그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절반 정도를 살처분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파생되는 나비 효과는 사실 연결 지으면은 굉장히 또 큰 곳까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또 물가 문제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요.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조류 독감이 이제 중국에서 다시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국내 주식시장이 먼저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후베이성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후베이성 인근인 후난성에서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 당국에서 바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처분도 바로 좀 실시를 하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데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류 독감도 분명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코로나와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조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들, 특히나 자주 접촉하는 분들에게만 전염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러면 또 인간에게 전염이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질병이 퍼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글벳, 제일바이오, 체시스 등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성이 높은 이제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이 전염병에 워낙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본다라면은 중국의 조류 독감이 국내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좀 예전에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 사태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마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좀 메모를 다 해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키트가 움직였고요. 진단키트가 움직이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골판지와 같은 제지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휴교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 특히나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서 오래 이제 있다 보니까 콘돔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콘돔 관련주들이 마지막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 같은 경우에도 최고 주문 건수를 갱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게요? 쿠팡이요. 쿠팡에서 어떤 것이? 네. 주문 건수가 최고 건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체가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바라볼 종목은 대림 재질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대림재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대림재지 앞서서는 4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움직였던 테마를 면밀히 점검을 해주셨는데 움직일 여력 있다고 보시는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대림 재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 중장기적인 상승을 제가 바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림 재지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마스크와 관련된 회사들을 매매한다라면은 굉장히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와 관련된 회사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재지 관련된 회사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는 게 훨씬 좀 유효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마켓컬리와 같은 회사들도 지금 현재 최고 주문 건수를 다 돌파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 택배와 관련된 이제 그 이제 물건들을 전부 다 우리가 종이에 포장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대림 재지뿐만 아니라 태림 포장, 그다음에 신대양 재지 등도 오늘 많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림 재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1,800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100원까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1,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 자체를 높게 잡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또 높게 나와 있고요. 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계열사의 동향을 점검한 뉴스인데요. 카카오는 계열사를 늘렸고 롯데 같은 경우는 크게 줄였습니다. 이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각 회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좀 잘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그 지배 구조를 좀 개선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력인 유통과 이제 그 소위 이제 내수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는 지금 현재 금융 왕국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도 인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택시 회사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비즈톡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때는 일매출을 한 30억 원 정도로 바라봤었다라면 네. 지금은 현재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멜론과 포털 쪽 매출보다도 오히려 톡비즈 쪽이 훨씬 더 성장성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멘텀으로 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카카오와 같은 주식들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카카오는 추천 등급을 1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이제 15만 8천 원대에서는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14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톡비즈에 대한 매출, 일매출 70억 원까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